사고는 생각지도 못한 곳,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정확하게 여기서. 항상 다니던 길에서 우회전을 하다가 사고를 겪었다는 제보자. 여기. 갑자기 오토바이가 나타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답니다. 갑자기 퍽 이렇게 소리가 나. 저는 부딪힌지도 모르고 막 커브를 살짝 꺾었는데 퍽 소리가 나서 이게 뭐지? 이렇게 당황했어요. 지인과 함께 약속 장소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안전하게 회전 교차로를 빠져나와 우회전을 시도하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오른쪽에서 오토바이가 튀어나옵니다. 자동차와 부딪힌 오토바이 운전자는 도로 위에 쓰러지고 마는데요. 제보자는 후방을 확인했지만 오토바이를 보지 못했답니다. 무조건 저만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뒤에서 들어와 놓고 내가 갑자기 틀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틀 수가 없는 게 서행이잖아요. 서행이고 깜빡이를 켰는데. 후방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오토바이가 뒤따라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보자가 오른쪽에 공간을 많이 남겨두고 우회전을 시도하자 오토바이가 그 틈으로 들어가 추월을 시도했던 겁니다. 다행스럽게 오토바이 운전자는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갑자기 발생한 사고가 억울하기만 합니다. 7대3인데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좀 억울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회전을 하려고 약간 사선을 살짝 물었다는 게 잘못이라는 거죠. 그래서 3을 물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했어요. 다시 생각해봐도 황당하기만 합니다. 갑자기 왜 이런 사고가 벌어졌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데요. 이게 뭐지? 처음에 이게 뭐지라고 생각했어요. 전 처음에 제가 이제 돌다가 다른 차 박았다고 생각했어요. 가족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주차장을 나와 우회전을 하는 순간 오른쪽에서 오토바이가 튀어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병철 씨도 뒤에서 오토바이가 오는 걸 보지 못했답니다. 저는 인지를 못했어요. 제가 이제 우회전 하는 때 확인할 때는 제 뒤에 차량이 있었던 걸 확인했는데 제 뒤에 차량에 오토바이가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도로에 진입하자 멀리서 빠르게 다가오는 오토바이가 보입니다. 그러고는 오른쪽에 비어있는 공간으로 파고드는데요. 이때 우회전을 하던 제보자와 오토바이가 충돌한 겁니다. 애기들은 이제 좀 많이 놀란 상태였던 것 같고요. 와이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급브레이크를 밟으니까 이제 애기들 감싼다고 하다 이제 좀 허리를 조금 다친 것 같아요. 감싸다가 좀 지금 그 상황은 좀 그렇게 됐었어요. 이병철 씨의 사고는 앞의 사고와 똑같은 과실 비율로 처리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치게 되면 치료비 전액을 자동차 운전자가 보상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우회전하다가 오토바이 사고 발생되면 우회전하는 차량의 과실이 당연히 적습니다. 10% 20% 정도로 평가될 여지도 많지만 대인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오토바이 운전자의 치료비를 전부 보험사에서 물어줘야 되는 경우가 발생되기 때문에 우회전할 때는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두 운전자 모두 뒤에서 오는 오토바이가 보이질 않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직진 주행할 때 뒤따르는 바이크 운전자들은 백미를 통해서 보입니다. 근데 차체가 지금 약간 털어진 조건에서는 이 사각지대의 바이크가 들어왔을 때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회전을 시도할 때 차의 앞부분이 돌아가면서 발생한 사각지대로 인해 사이드미러로 직진 방향을 확인하기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보자들이 뒤에서 오는 오토바이를 인지할 수 없었던 건데요. 우회전 시 오토바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미리 방향 지시 등을 켜서 상대방에게 진행 방향을 알려주는 게 기본입니다. 우회전하기 이전에 오른쪽 경계석 쪽에다가 차체를 좀 붙여서 바이크가 틈새로 직진 주행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못하게끔 차체를 붙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속도를 한 두세 번 정도 나눠서 감속하고 이제 우회전을 하라는 거죠. 그 감속하는 것 행동을 하더라도 뒤따르는 이륜차 운전자 입장에서는 그것이 뭔가 서고 있다는 것들이 정보가 획득이 되는 거고요. 정글 같은 도로 위 사고는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